제주 산지와 중산 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하루 종일 추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해안에도 눈이 내려 쌓이고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라산 어리목으로 올라가는 천백도로. 계속되는 대설특보에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아침부터 산지와 중산 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한라산 탐방로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한라산 삼각봉에 27cm를 비롯해 어리목에도 2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제주도 따뜻해서 서울은 지금 추운데 따뜻한데 좀 놀러 왔는데 한라산은 못 갈 것 같아서 천백고지라도 구경하러 왔습니다. 떨어진 기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며 추위도 매서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성산이 6.4도, 제주시와 서귀포, 고산이 7.6도에 머물렀고 체감 온도는 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오자마자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나왔나 싶기도 하고 너무 추워서 장갑도 이렇게 끼고 나왔어요. 제주에 내려진 강풍주의보와 다른 지역 기상 악화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10여 편이 결항됐고 지연 운항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해안 지역에도 눈이 내리겠고 23일까지 산지에는 최고 70cm, 해안에도 최고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22일까지 평년 대비 10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이 쌓이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는 곳도 생겨 출근길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주 제주시 애조로 일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관계기관이 총출동하고 재난 문자까지 발송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가스 누출이 아니라 아스콘 차량의 냄새로 추정하며 일단락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원인도 밝히지 않고 조사를 끝내버렸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차 11대와 경찰 특공대는 물론 해병대와 한국가스기술공사까지 출동했던 가스 냄새 사고. 임시지휘본부까지 세워져 4개 기관이 3시간 넘게 냄새 원인을 찾았고 제주도는 재난 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강도가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주 기억질 날 정도로 팍 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보통 가스 냄새하고 틀리구나 하고 이제. 결국 가스 누출이 아닌 아스콘 업체 냄새로 추정하며 소동은 일단락됐고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냄새 출처는 오리무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아스콘에서 인체 유해성이나 화재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소방 화재 대응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누출 농도가 어떤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폭발 위험성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서 재난 문자까지 보낸 제주도는 원인 파악은커녕 업무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를 담당했던 에너지산업과는 가스 누출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스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도시가스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걸로 해서 확인이 끝낸 거거든요. 냄새 원인으로 지목된 아스콘 업체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는 현장 확인조차 안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한 부서라서 그런 램콤이나 아스콘 업체하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하진 않거든요. 이번 소동과 관련해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사회재난과는 이미 상황이 종료돼 원인 조사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고 가스 냄새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조사가 안 되잖아요. 관계기관이 총출동하고 재난 문자까지 발송돼 하루 종일 제주섬을 시끄럽게 했던 가스 누출 소동. 결국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커녕 다시 냄새가 나면 또 한 번 한바탕 소동을 치러야 할 판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내 최대 규모의 한국 여성경제인 협회 연수가 갑자기 취소돼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협회는 제주지회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감사를 벌였고 이 감사 결과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지만 협회 회장의 지시로 이 감사가 조작됐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열린 한국 여성 경제인 경영연수. 천여 명이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경제인 행사로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행사 한 달 전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행사 기념품을 준비했던 제주 지역 업체들은 행사 취소에 피해를 입었다며 호소합니다. 그때는 돈이 나오겠다 싶어서 지인이고 옆에 다 농협이고 대출받아서 다 못 알아들어서 했는 제품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너무너무 난감하고. 여성경제인협회는 제주지회에 대한 감사 민원이 접수됐고 감사 결과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을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회 임원 가족이 활동하는 행사에 회원들이 동원됐다는 등의 6개 민원이 제기돼 감사를 벌였고 사실로 확인돼 행사를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민원을 제기한 협회 임원이 협회 회장의 지시로 감사 민원을 제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협회장이 제주 방문 당시 의전이 마음에 안 들어 제주지회에 대한 민원 제기를 직접 지시했다며 당시 통화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습니다. 송글씨로 쓰면 어떨까? 제주도 말투로 회비를 내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났다는 소리를 제주도 말로 뭐로 하는지 네이버로 찾아봐. 홀짝 섞어가지고 충분히해서 붙여도 돼. 지시 의혹을 폭로한 이유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협회가 회장 측근들로 구성돼 감사 기능까지 마비됐기 때문이라며 임원에게 사과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너무 여러 가지 영업적인 손실이 있다는 그 보도를 제가 보고 이거는 내가 협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고발 사주를 진행을 한 당사자로서 이게 너무나 큰 불의를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민원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장은 친한 관계에서 하소연을 하는 수준이었다며 지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얘기한 게 실현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속상하면 무슨 소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친구와의 대화일 뿐으로 저는 해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고발 사주로 갔는지. 행사 취소를 둘러싼 지역업체 피해와 표적 감사 의혹에 민원 사주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개인 회생 신청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제주 지역 개인 회생 사건은 1,3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7% 늘었고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지법은 개인 회생 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회생법원에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주 지역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565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은 4,213만 원이었고 서울이 4,916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평균 연봉은 재작년에도 3,419만 원으로 가장 낮았는데 임금이 낮은 관광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이 제주시 갑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윤택 부원장은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서민 예산을 삭감하고 일본 핵 오염수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책임을 지운다며 비판했습니다. 문 부원장은 서민금융대출법을 제정하고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 송경남 서비스 현장위원장이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을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경남 후보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진보 세력이 통 크게 단결하고 국민 승리 총선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는 제2공항과 핵오염수 등 폭정의 피해가 극심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성탄절 연휴에 관광객 13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모레부터 나흘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3만 1천여 명으로 대설과 강풍으로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됐던 지난해 성탄절보다 5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선 입도객은 12만 2천여 명으로 항공기 평균 탑승률은 81%며 국제선 입도객은 8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성산중학교가 제주 지역 중학교 가운데 두 번째 아이비 월드스쿨로 지정됐습니다. 성산중학교는 지난해 3월 후보 학교로 지정된 데 이어 어제 검증단 면담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비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가 개발 운영하는 국제 공인평가 교육과정으로 탐구학습을 통한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제주에서 중학교가 선정된 건 표선중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공사가 중단된 일부 시설을 JDC가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JDC와 중국 녹지그룹은 헬스케어 타운 정상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JDC가 녹지 측의 시설을 일부 인수하면 녹지 측은 매각 금액을 활용해 나머지 시설을 완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지그룹은 호텔과 리조트 등을 건설하다 2017년 공사를 중단했는데 현재 공정률은 56%입니다. 제주 지역 주요 도로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주도는 옛 국도인 일주도로와 평화로, 516도로와 천백도로, 중산간도로 이용자 250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만족도 73점으로 작년보다 2점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쾌적성이 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안전성과 교통정보 제공이 70점, 원활성이 67점이었습니다. 제주 출신 뮤지션 강하솔 씨가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인 강하솔 씨는 2012년 데뷔한 뒤 제주의 풍경과 정서를 주제로 노래를 만들어 왔고 TV 드라마 배경음악으로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위촉식에서 음악 활동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